나는 벗을게요, 마스크를. 원래 제일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 얼굴은 전부 다 기억하는데 원래는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기억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오늘 다행히 1단계로 이제 거리 제한 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학원 공간이 강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우리 학습 일정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일이고 그다음 뭐 이런 코로나 상황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적응했을 겁니다. 우리 겨울에는 느낌이 그냥 폭풍 치는 바닷속을 그냥 항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도 많이 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실강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했고 그다음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이 조치가 뭐 이렇게 또 악화돼서 하더라도 우리 수업 진행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밖에 이제 작은 건물을 많이 이렇게 확보했어요. 이쪽 본관은 우리가 300인 이상 건물이어서 차단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학습관은 그렇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작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에 적당한 규모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선생님들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좋은 학원은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원래도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도 맞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출석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열기가 잘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학원이 잘 이렇게 주의를 할게요. 상담할 때나 설명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공부 초기의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이게 제일 이제 해악을 미칩니다. 의욕은 높은데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또 투여하는 노력만큼 실력이 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이제 고시의 좌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장기화되는 원인이 돼요. 그 부분을 학원은 이제 통제하고 관리할 테니까 학원을 잘 믿으시고 지금 의지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또 학원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속으로 웃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년에 합격생이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놀랍게 그렇게 나와요. 작년에는 1월부터 해서 원래 이제 8월 달에 시험 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3명 나올 것 같아요. 요만큼 숫자로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강을 이렇게 10월 달에 학교와 병행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작년까지는 이런 과정이 없었죠. 이런 과정이 없어서 이제 1월부터 이렇게 개설을 했었는데 그 기간보다는 3개월 정도 우리가 더 빨리 이렇게 시작하니까 내년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심으로는 이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합격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 해 더 하면은 정말로 높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모양은 작년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2차는 붙고 면접 떨어져라.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2차 경험도 충분하고 면접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본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상태로 이렇게 시험이 될 겁니다.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내년 1차 무조건 돼야 되고 그 다음 2차도 의미 있게 보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합격하거나 합격해서 혹시라도 미래에 남으면 합격 반납하고 한번 더 하면 되니까요. 그런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 생각이나 밖에서 일반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생들을 제가 한 20년 가르쳤죠. 20년 고치반에 있어 보니까 저는 이제 느낌이 또 믿음이 학생들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물론 이제 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집단으로 봤을 때는 무한대다. 그 무한대를 끌어내는 이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은 아직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건 이제 학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이 이제 충분히 발휘해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내년엔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OT 자료가 있죠. 여러분 이제 아는 내용도 있지만은 제가 차분차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D장을 보십시오. D장. 이 페이지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학습실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저를 보시면서 들으면은 우리가 공부할 학습실이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저쪽 바깥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교육청하고 이렇게 뭐 인가받는 과정에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늦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은 조금 이제 우리 계획대로 오늘 이제 교육청 연락이 올 겁니다. 계획대로 하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렇게 하면 이동할 겁니다. 이동. 그 단기적으로 요 강의실하고 옆에 이렇게 보면 같은 층에 저기에 조그만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가 303호이고 여기가 301호인데 그걸 나누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안 되지만은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시고 저쪽이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저쪽은 좀 공간이 조금 더 이제 좁습니다. 그곳이 이제 마음에 든다 하면 그곳을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자리를 정하지 않고 오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 편한 대로 앉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올 테니까 오늘은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있어도 되고 가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공부를 하려고 준비해온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그 다음 마음만 가지고 왔다 이런 학생들은 오늘은 하루 이제 편히 쉬고 내일부터는 정말로 이제 군인처럼 살겠다. 요즘 가짜 사나이 있던데 가짜 사나이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공부로 치면 그 정도의 강도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학습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운영방침 두 번째. 학교 사이버 강의 수강 등 개인 공부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학원에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회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거기에 학교 강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 비대면 강의 중에 말하면서 듣는 강의들도 있죠. 말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우리가 그 시간에 맞게 별도 공간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말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다시 복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학교 공부하고 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는 뭐 이제 곧 중간고사 곧 닥치죠. 그 다음 기말고사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증빙서를 우리가 이제 모을 테니까 거기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해 드릴 테니까 저는 학교 공부하고 학원 공부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은 학원은 충분히 해소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 학원에 밀린 강의들이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니까 그때 뒤늦게 이렇게 조금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욕은 높지만은 그 높은 의욕을 지금은 100% 구현을 못 합니다.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만 줄이세요. 욕심 조금만 줄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이 지금 펑크 났다 이 인식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다가 주말에 조금 채우시고 그 다음 어떤 부분에 내가 부족하니까 언제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 계획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메울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우선순위를 일단은 학교 공부에 두시고 학교 공부에 두고 그 다음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 고시 공부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짜내고 하면은 고시 공부를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 지금은 병행하는 와중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9시에 개방하더라도 9시에 오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조금 더. 그 2달 동안은 타이트하게 좀 하세요. 겹치는 기간이 한 2달 되죠. 그렇죠? 그 2달 동안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학교 공부가 끝이 나면은 갈증이 되게 있을 거예요. 갈증이. 야 이거 공부하는데 학교 공부만 아니면은 이거 완전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갈증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학교 공부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을 잘못 보고 있다. 성적이 지금 맘먹은 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갈증들이 생길 거예요. 그 갈증은 학교 공부 끝나면은 충분히 이렇게 해소할 길이 있으니까 어쨌든 학교하고 병행하는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마인드만 또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과라원에 70분은 공부를 하고 20분은 휴식을 취하고 자습할 때 강의 있을 때는 뭐 별도 강의 일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진행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 1차는 실강이고 2차는 실강과 인강을 병행해서 효율을 높입니다. 1차는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 할 것이고 2차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채점하고 강평하고 이런 부분들은 학원 선생님이나 합격생들이 와서 할 겁니다. 우리 그 베스트 정예 멤버들이 있어요. 아마 내년 후년 되면 여러분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또는 뭐 한 사람이 한 여러 사람이 나오겠죠.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 다음 모범적이라는 것이 뭐 행동이 모범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행동은 다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성적을 잘 내고 그 다음 학원에 원하는 커리를 이렇게 잘 시행착오 없이 잘 따라가서 성적을 높게 이렇게 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5년 공부해서 몇 등 했다. 이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1년 공부했는데 초시생이 성적을 높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뭔가는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여러 번 시험을 내고 채점하고 강평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합격생하고 접촉도를 이제 늘려드린 이유는 초반에는 그 학생들의 의견들이 또는 조언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예요. 많이 되는 시기니까 고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로부터 고민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 강의 콘텐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강으로 전부 다 지원하니까 필요한 강의 콘텐츠다 이런 부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채우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실강을 통해서 채우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 3회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2차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 상위 30% 실명 공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 다음 결석 지각 모의고사 미응시 물론 사유 없을 때입니다. 사유 없이 무단으로 벌점 부과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때는 퇴실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부분이죠. 중간 기말 시험이다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한다, 병원을 간다, 그 다음 뭐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증명서를 다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다 그때는 면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학습 시간 중에 자유롭게 동영상 수강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다 와이파이 되니까요. 또 전기선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컴퓨터 쓰거나 해도 괜찮으니까요. 대신에 휴대폰으로 강의를 듣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신청서를 좀 내야 됩니다. 휴대폰은 원칙적으로 휴대폰 보관함이 입구 앞에 있어요. 그 들어올 때 이렇게 보관하고 그 다음 나갈 때 이렇게 사용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박스를 보십시오. 설명에 들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관리반 1기입니다. 1기. 힘든 시간일 거예요. 이게 학교하고 겹치니까. 그 다음 1기가 끝나면은 2기로 넘어가는데 이건 피셋 캠프입니다. 피셋 캠프. 여기는 2달 동안 하루 종일 피셋만 하게 됩니다. 근데 피셋을 해보니까 뭐 해볼만 하다.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 캠프 안에서도 2차 공부 병행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여전히 봐야 되고 성적이 객관적으로 관리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 끝난 다음에는 특별관리반 3기입니다. 이때는 우리 인원에 약간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변동이 1차 시험이 불합격하면은 3기로 못 넘어가고 일반 종합반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1차 시험을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관리반 3기로 가는데 우리 멤버들하고 그 다음 1월 달에 들어와서 1차를 붙는 학생들이 요 수만큼 나옵니다. 요 수만큼.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45, 50 뭐 이 정도 나오니까 특별관리반이 3기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가 끝나면은 이제 정규 종합반으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명칭 그대로 특별관리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고 다르게 가는 부분이 최대한 가게 되면은 3기까지 가게 되면은 예비순환은 특별관리반에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1순환부터 우리가 합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수별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일반 종합반 커리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1, 2월에 윈터 스쿨이고 3월에서 6월까지 예비순환인데 이때는 우리가 특별관리반 2기라든가 아니면 특별관리반 3기에서 이 과정이 이미 소화됐을 거예요. 아마 예비순환 과정이 우리가 특별관리반 3기하고 겹치죠. 아마 예비순환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하면은 이번에 마칠 겁니다. 이번에 10월, 11월, 12월에 우리 수준이 예비순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일 거예요. 그 수준차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예비순환은 강의만 듣는 과정인데 우리 과정은 강의 듣고 시험을 보고 채점받고 첨삭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시험에 훨씬 더 접근한 과정이 될 겁니다. 아마 1순환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 예비순환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 하니까 그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비순환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심리적으로 부담 느낄 필요가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예비순환에 대한 강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동영상도 지원받으면 되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이 뭐 유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월 1순환 들어가면 전부 다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옵니다. 첫 번째 박스가 5급 공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학,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경작하고 행정법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요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작을 저는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작 듣지 마시고 행정법을 들으세요. 경작을 전공한 학생들. 그런데 경작과 3학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진행되는 예비선언 동영상이 여러분이 배운 수준보다 낮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행정법을 들으세요. 행정법을 들으시고 요게 순서가 경작, 행정법, 예비선언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예시예요. 예시에서 예컨대 경작 학생이다. 행정법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예비선언 듣지 마시고 1순환 들으세요. 또 나는 1순환도 넘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2순환 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 2순환도 넘은 수준이에요. 이런 학생은 지금 없으니까 아마 1순환 아니면 2순환까지 들을 수 있으면은 학원에서는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학은 마지막 과목인데 이때는 기본 강의 실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진을 보십시오. 강사인데 경작 강사님이 김준웅 선생님부터 해서 쭉 학생까지 이렇게 날돼 있죠. 날돼 있는데 여기는 김준웅 선생님 강의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 또 이상근 선생님이 쉽게 하니까요. 김준웅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조금 더 소프트한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강의 변경 요청하시면 우리가 다 지원해드려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주춤함이 있다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권리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합격시키는 게 우리 학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목표가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건 농담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욕심이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여러분 합격시켜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의 컨텐츠를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아끼지 않으니까 필요한 강의는 언제든 요청하시되 다만 제한에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법 하면서 경작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초기니까 그는 이제 왜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여러 과목 이렇게 공부를 했죠. 고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시는 한 과목 잡아서 깊이 끝나면 한 과목 잡아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공부예요. 그래 하루에 예컨대 2과목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학원의 입장은 되게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저 학생이 2과목 다 지금 망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2과목을 잘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언제 이제 여러 과목을 병행해도 되는가 하면은 2순환 정도 들어갔을 때 깊이는 다 했다. 그래야 반복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가 옵니다. 빠른 학생들의 2순환 그 다음 학원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3순환 이럴 때는 2과목 때로는 3과목 이렇게 다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여러 과목 듣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고 과목 간에는 통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이렇게 제 이름이 있는데 저는 스터디만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제 이름은 아니고요. 유준세, 정성균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보시고 유 선생님하고 정 선생님하고 서창현 선생님인데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일 쉽게 하시는 분이 서창현 선생님.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이 하시는 분이 유준세 선생님. 그 중간 하시는 분이 정성균 선생님 이렇게 돼요. 그래 혹시라도 행정법을 조금 했다 이렇게 하면 유 선생님 걸 들어도 괜찮고 완전히 처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출발은 정성균 선생님 걸로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서창현 선생님으로 내가 옮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 시험 볼 때까지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정 선생님 쪽으로 가고 그 다음 내년 시험을 보고 나서 유 선생으로 바꾸면은 그게 공부 단계에 따라서 맞게 진행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실강, 행정학, 실강은 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선정되니까 여러분 고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학 듣다가 실강하시는 선생님이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동영상 또 다른 걸 지원해 드리니까 일단은 실강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를 보시겠습니다. 경제학 똑같이 진행하고 국제법입니다. 그 다음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은 역시 기본 강의가 실강으로 진행이 되고 덩치가 큰 국제법까지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국제법 선생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중요 표시를 보시면은 모의고사 및 강평을 실시를 합니다. 주위에 수요일, 토요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수요일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게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한번 봅니다. 한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토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게 되고, 그 중간에 뭐 1차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엑스트라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진행이 조금 더 되기도 합니다. 일단 원칙은 수토다 이렇게 보시고, 진행하는 분에 따라서 개성을 조금 살려서 횟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횟수는 줄이지는 못하고 늘릴 수는 있어요. 그 줄이는 것은 학생들 학업에 또는 학습 진도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의욕을 많이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면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1차 강의를 보십시오. 1차 강의 자료 해석입니다. 10회 실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가르칠 선생님은 김용훈 선생님이에요. 김용훈 선생님. 윤진원 선생님도 유명하시고 한데 이번에 왜 이제 김용훈 선생님을 선정했는가 하면은 이번에 강의도 잘하시고 이렇게 학생들을 그룹별로 지도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런 강의도 하고 부가적으로 선생님 개인적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그룹 지도를 개별적으로 점수에 따라 좀 해주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훈 선생님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에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선생님이 아니고 이번에 하실 분은 김준 선생님이에요. 김준. 우리 학원에 보면은 신규 강사 영어 예비는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요청해도 괜찮아요. 이런 1차 강의들. 그래서 뭐 예컨대 아까 예를 든 경제학 학생이다 하니까 2차 공부에 별 부담이 없더라 하면은 피셋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료 해석할 때 상황을 듣고 싶어요, 상황을 할 때 언어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다 학원이 지원합니다. 대신에 여러 개는 하지 말아요. 실강 하나, 인강 하나 이 정도로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감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선생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김준 선생님은 저를 좀 보시면은 왜 이 선생님을 이제 이번에 강의를 처음 함에도 불구하고 투입을 하는가 하면은 이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몇 안 되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약간은 이렇게 천재성이 있어요. 그게 성적으로도 입증이 되었고, 그 다음 광고 보면 알겠지만은 피셋을 조금 이렇게 하고 거의 타 클래스입니다. 전국에. 한 0. 몇 프로 안에 들어요. 또 물론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내하고 맞을까 이렇게 하는데 가르치는 건 또 다르니까요. 잘하는 사람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맡기면서 주문한 부분이 네 뇌를 머릿속에 있는 뇌 구조를 칠판에 그려주거나 말로 표현해줘라. 그렇게 하면 충분할 거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우리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 저 학생은 시험에 이제 고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이제 시험 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운이 작용하면 안 될 이렇게 실력자들도 있고, 운이 좋으면 되는 뭐 또 그룹이 학생들이 있고, 어떤 환경 하에서도 저 학생은 된다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선두권에 김준 이제 지금은 선생이 됐네요. 김준 학생인데 제가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김준 학생이 그 그룹의 학생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 알겠지만은 삼순환 모의고사 성적이 초시상이 경작 1등, 뭐 재정학 2등, 행정법 2등 이런 거의 탑권이에요. 그 삼순환에 어떤 학생들이 오는가 하면은 전국의 모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삼순환에 다 옵니다. 그거는 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전부 다 와요. 그 안에서 초시생이 그 정도 성적을 거뒀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그 학생을 투입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외에 일반적인 공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만 질문하지 마시고 자료 해석을 질문해도 되고, 자료 해석은 뭐 재경직에서 전체 1등 했죠. 전국에서 95점이니까. 그 다음 5급에서는 92.5 자료 해석, 상황 판단 92.5 이렇게 되니까 아마 상위 0.5% 뭐 위로 몇 명 없을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공부에 대한 도움도 많이 되니까 지금 시기에는 그 학생하고 여러분들이 접촉면을 넓히는 게 도움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언어 논리는 조은정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학원에 이제 베스트 멤버다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1차 기본 그 아래쪽을 보십시오.
피세 심야 강의 동영상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예시입니다. 어떤 것든 지원을 해드리고 헌법 기본 강의 동영상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헌법 강의 별도로 구매하지 마시고 11월 30일부터 12월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더 일찍 나오면 됩니다. 우리 학습관이 아침 7시 정도에 개방합니다. 그리고 저녁 12시에 문을 닫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달리지는 말아요. 그래서 뭐 7시에 나오면은 12시까지 하는 거는 여러분 체력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은 못할 거예요. 이게 하루에 쏟아내야 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이 어떤 때는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나오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심리적 스트레스다, 에너지 뭐 이렇게 방전이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공부해 보세요. 2주 정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의 계획대로. 근데 머릿속 계획이 아침 7시부터 나는 저녁 12시까지 이번에 한번 달려볼란다. 한번 불태워볼란다.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하면은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고 너무 과하구나. 월화수 열심히 달렸다가 토요일날 완전히 다 토했다. 아니면 목요일날 완전히 퍼졌다. 아니면 두뇌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조금 줄이면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하루 공부 시간이 나와요. 그 공부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요 안에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정말로 많이 하는 거고 이걸 더 넘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직전에 이렇게 달리든지 아니면은 단기간으로 약한 과목을 할 때 달리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부 1년 내내 그렇게 달린다 이거는 그런 학생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판단하시고 토요일 저녁, 일요일 자율학습 가능한데 아마 여러분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평일에는 토요일 저녁 먹기 전에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 박스를 보십시오.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이렇게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10시 10분까지가 되겠네요. 이게 70분 정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오전에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90분 정도 합니다. 90분 점심 식사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 마칠 거예요. 이거보다는 뭐 90분 동안 먹는 학생은 없죠.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가끔 밥을 빨리 먹고 들어와서 바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1시간은 이렇게 좀 릴렉스를 하세요. 밥을 20분 먹었다 이렇게 하면 40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친구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들어와서 조금 쉬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열심히 하고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식사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한다. 물론 이제 의미는 있겠지만은 지속성은 떨어져요. 지속성은 떨어지니까. 예컨대 점심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량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세요. 그때는 무리를 해서 하고 매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그다음 내려갑니다. 식사 끝나면은 오후에는 피자 실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강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고 여기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경작을 들어도 되고 행정법을 들어도 되되 순서는 경작을 하지 않았으면 경작 먼저 했으면은 순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박스 중에 제일 위쪽을 더 보십시오. 수토 이렇게 돼 있죠. 수요일 토요일 날 오전에 1시간 동안 모의고사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날은 9시에 나오지 마시고 그때는 8시에 나오세요. 8시에 나와서 그 전까지 했던 거 1시간 동안 빠르게 이렇게 좀 보세요. 빠르게 이렇게 봐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 또 여러분의 능력이 그래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개인적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모의고사 강평이 진행이 됩니다. 강평 시간은 최첨원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안에 하니까 그거는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저녁 식사하시고
저녁에 가면은 이렇게 자율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진행한 모의고사는 수요일 강평하기도 하고 목요일에 하기도 합니다. 채점을 한 다음에 충분히 학생들의 실력 파악한 다음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별표로 보겠습니다. 헬스 등 개인적 건강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건강관리인데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그거는 이렇게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도 운동을 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부의 효율성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하면 피곤하다. 그런 학생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잠을 더 자세요, 그 시간에. 그 다음 나는 운동을 해야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학생들은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목적도 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판단을 하되,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운동을 해야 건강관리는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다음 운동 시간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느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느냐, 낮에 별도로 시간을 내느냐 이런 부분이지, 어쨌든 건강은 이렇게 체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체력 관리를 하는 방법이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학생들 한 달 되면 뭐든지 엄청 먹어요. 엄청 홍삼도 먹고 엄청 먹어요. 약도 이렇게 쌓여있고, 제가 이제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엄청 먹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운동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양자를 병행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찾을 겁니다. 다만 운동 시간은 밑에 보십시오. 한개 교실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선 챙겨가지고 후루룩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공부에 방해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70분이고 쉬는 시간에 앞뒤로 20분 이렇게 되니까 110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마 110분 정도 하면은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건 거의 운동선수 수준인데. 그러니까 3, 40분 하시고, 운동하다가 운동의 강도, 특히나 학생들 운동하다가 내가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한 거예요. 그냥 현재 몸을 관리한다 이 정도만 해야지, 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면 그건 운동하는 게, 그 운동선수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에 변화가 올 정도로 한다 이런 얘기는 피로가 몸에 쌓인다 이런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좀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고,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고,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 건강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부량, 생활수칙 1번 9시부터 10시까지 직과 학습실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우리 차석한 녀석이 선생님 지금 1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하고 학원하고 집하고 학원하고 이 기억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추억이 엄청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시할 때. 아주 부분적인 추억이 몇 개 이렇게 있을 수는 있죠. 그 녀석한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스터디 원들하고 복권을 샀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하던데, 그 정도 기억이 최상의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아주 동선이 이렇게 단순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식당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물리는 부분이 있겠죠. 물리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되, 몇 끼니마다 내가 메뉴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큰 고민 중에 그겁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오늘은 뭘 먹을까, 그 다음 뭘 먹을까 이런 부분인데, 공부하는데 다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단위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식당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식당을 정해놓고 이렇게 좀 먹고, 질리면은 똥기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다음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잡아봤자 의미가 없을 거고, 밤 10시에 만나 할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 주말에는 데이트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헤어지지 마시고, 고시 공부할 때는 변화가 제일 나쁜 겁니다. 대신에 일요일은 놀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놀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때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 고시 공부하면서 제일 좋은 이제 관리 방법이
편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 이제 선택이지만, 되도록이면은 신림동을 벗어나시는 게 휴식하는 데는 제일 좋아요. 신림동 쉬면은 그냥 뭐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매번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뭐 강의에 대한 얘기, 뭐 화제가 바뀌지 않으니까 두뇌가 이제 비워지는 효과가 조금 적을 거예요. 신림동을 벗어나되 너무 과하게는 놀지 마시고, 일요일 날 저녁이면 복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일요일 복귀하는 심정이 어떤 학생이 그렇게 표현하던데 저도 뭐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 끝나고 들어가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던데 정말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되게 고단하게 공부를 했다 이런 징표니까 신림동 들어가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 또 한 주 죽었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매번 이제 그 부탁을 하는 부분이 5번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인격의 공간이다 이렇게 굳이 정의하면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넓은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에너지가 많이 빠지니까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 이렇게 한 30% 이렇게 두세요. 예컨대 이렇게 자리 있는데 옆에 학생이 부시럭거린다 이렇게 하면은 30% 네 몫이니까 그냥 마음껏 부시럭거려라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적 부분입니다. 성적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레이스가 시작도 안 된 시기니까 성적이 조금 미진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중에 올릴 거야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투정심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너를 봐주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약간의 기본적인 부분이 있대. 그 자체는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고 또 본인이 잘하는 과목에 또 성취를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거하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합격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무던한 학생들이 돼요. 무던한 학생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학원 내에 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 수업 시간에 어쩌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한다. 뭐 이런 취지니까요. 그 다음 6번에 스터디 안에서 이기기 위한 논쟁 뭐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논쟁 여지가 있으면 스스로 토론을 마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곧 스터디를 다음 주부터는 구성을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공지가 곧 나갈 거예요. 스터디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고 루틴이 좀 제공이 될 겁니다. 스터디 일단 우리가 짜고 그 전에 여러분 신청을 좀 받을 겁니다. 스터디를 할 학생, 학교 때문에 전혀 못할 학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표기를 해주면은 신청이 된 학생들을 전제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짤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은 스터디를 현실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는 않고 다만 같이 생활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혹시라도 스터디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 또 가동을 할 겁니다. 근데 스터디를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보완하는가 하면은 우리 합격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강평을 하죠. 그 강평을 하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스터디지도 못지않게 학생들이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 스터디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 지도는 강평을 통해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어느 시기에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때는 스터디를 구성한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피셋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스터디 그때 구성할 겁니다. 그때는 피셋만 집중해서 스터디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번 주에 스터디가 구성이 되면은 아마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이렇게 회식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이 동네에 고깃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뭐 200명, 300명 이렇게 가서 며칠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300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오늘 뭐 80명, 내일 80명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회식을 해서 그걸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2개조나 3개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회식 일정을 정해서 회식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트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얼굴은 아는데 인사하기 곤란한 이게 제일 불편합니다. 제일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조를 이렇게 좀 바꿔서 얼굴을 좀 익히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제일 바람직한 분위기는 제가 추구하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처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왁작지껄 한 게 좋아요. 그래도 공부하면 또 정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시의 피로를 푸는데 제일 좋습니다. 고시한다고 해서 어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학원에 요청하거나 주변에 요청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은 쉬는 권리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본인도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준수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험 시작 종이 울리면 이동이 금지가 되는데 이거는 시험 시작뿐만 아니라 학습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종이 울립니다. 종이 울리고 밖에 문이 이제 닫히게 돼요. 닫히게 되니까 그때 이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예외가 있죠.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자리 비운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카드인가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자리 비운 카드가 있어요. 여학생이 간다 이렇게 하면 요거 올려놓고 가세요. 왜 이걸 올려놔야 되는가 하면은 요것도 있고 학원에 제출하는 거는 요 출석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내가 헬스 때문에 출석을 면제받고 싶어요. 자리 비운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매일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헬스 기간에 한 달 단위로 제가 등록하니까 뭐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이렇게 적어두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학생이 그 시간에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출석 면제 신청서도 그렇게 해서 내면은 우리가 벌점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 이제 면제 신청서는 잘 보이는 본인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잘 보이는 자리에.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친구 없어지면 엄청 궁금해져요. 얘 어디 갔지? 뭐 하러 갔을까? 언제 올까? 엄청 궁금해지니까 그 궁금함을 없애주세요.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안 올려놓으면. 그 다음 헬스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 없으면 저녁 시간에만 이렇게 하시고 휴대폰 관리입니다. 보관하면 반납하시고 휴식 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사유서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조교 학생이 불시에 출석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본인 좌석에 착석이 있어야 되고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 4번에 벌칙 등이 있죠. 벌칙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스 안에 있네요. 끝에 두 번째 줄에 주정음주 뭐 이렇게 있는데 주정음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술은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 다음날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지각 좋다면 반드시 사유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각반 운영주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있는 날에 시험 시작 전까지 입시를 못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벽에 눈을 떴는데 새벽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10분 늦었더라 이렇게 하더라도 입시를 못하고 따로 공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풀어야 됩니다. 대신에 점수는 늦은 만큼 마이너스를 합니다. 근데 10분 늦게 제출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점 20분 늦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해서 성적관리와 공정성은 철저하게 기합니다. 그 다음 기타 행정 절차를 보십시오. 1번 뭐 이대로 하면 됩니다. 2번에 모의고사 응시할 때 주의점 반드시 종합반 등록번호 기재하면 됩니다. 꼭 기재해야 되고 성명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성명 반드시. 자기 이름을 써야 됩니다. 자기 이름. 어떤 녀석은 헌법 모의고사 보는데 내 이름을 써내서 점수도 안 좋아요. 뭐 45점인가.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전에 응시해야 됩니다. 장학금은 일단. 그리고 과목 평균 상위 30%. 예를 보십시오. 지금 전에 응시생이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50명 이상이 전에 응시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1등 20만 원부터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상위 30%까지 지급합니다. 4번에 강의 자료입니다. 학습강 강의실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지하에 자료실이 있어요. 혹시 못 받았다 하면은 거기 가서 요청하시고 그 다음 5번입니다. 좌석 배정을 학습관으로 옮긴 다음에 할 겁니다. 그때는 학습관 이동한 후에 3일간 사용을 해보세요. 이제 랜덤으로 창가에도 한번 앉아보고 앞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구석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가운데도 한번 앉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보십시오. 자석을 신청을 받습니다. 자석표를 붙일 거예요. 자석표를 붙이면 그 원하는 자석에 본인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름을 쓰는데 끝에 보시면은 다수 지원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당이다 이렇게 하면 다수 지원자가 발생하면은 추첨으로 배정을 합니다. 추첨에서 탈락하면은 자녀석으로 배정이 되니까 A를 원했다가 안 되면은 D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원하는 자리가 누가 이름을 썼다. 앞뒤가 좀 비어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양보하면은 앞뒤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드는 부분에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원하는 자리를 확보하는 게 위험성을 좀 줄인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다음 6번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 수용합니다. 그 공간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이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할 건데 흡연자는 흡연 표시를 좀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시고 흡연자는 추후에 공개를 할 겁니다. 뭐 이 강의실로 치면 흡연자들이 좋은 자리를 앉는다. 그렇다고 또 나쁜 자리를 앉는다. 이것도 이제 부자연스러우니까 흡연자들이 예컨대 저 뒤쪽을 점한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냄새를 다 풍기면 또 그것도 곤란하니까 학원 강의실 구조가 학습관 구조가 이러하면은 흡연자들이 되도록 앞쪽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구조 같으면은 창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흡연석은 한 군데로 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학원의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글 올립니다. 거기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원장에게 한 말이 있고 또 란이 있어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써주시면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요. 혹시 개인적으로 익명 게시판에 올리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 학원 데스크 활용하면 됩니다. 팀장이나 팀원에게 불편사항 건의하시면 되고 뭐 방문해도 되고 전화를 활용해도 되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3번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내 전화번호 다 기록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연락할 때 이름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이름을 밝혀주시고 이름이 없으면 내가 어떤 학생이 불편한지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하니까요. 이름 밝혀주시고 어떤 상황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해결에 필요한 부분 그 다음 또 학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학원에 왔는데 약간 작은 불편함도 쌓이면은 이게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니까 우리 학원은 그 전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전부 다 해결해 드리니까 전혀 불편함을 1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1도 가질 필요 없이 자기 게시판을 이용하든지 저한테 전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낼 때 야,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하지 말고 보내요. 그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내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생겨요. 고민이 뭐 하고 고민, 그 다음 인간관계 고민, 뭐 생활 고민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생기면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합격생들한테 이렇게 학습 상담 고민하시고 그 다음 해결이 또 디테일하게 또 필요하다 하면은 선생님들 연결해드리고 또 일반적인 고민이 있다 하면은 저한테 얼른 오시면 돼요. 그리고 고민은 절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고민은 키우지 말고 고민이 조금 있을 때 바로 와요. 바로 오면은 바로 해결됩니다. 내가 들으면은 엄청 작아요. 여러분 입장 엄청 커. 어저께도 학생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에요. 근데 본인은 엄청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에 방해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해서 오늘 OT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네, 오늘 설명에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